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과서 83쪽에 알아두면 편리한 금융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용어 예금이 나오죠. 일정한 계약에 따라, 이때 계약이라는 것은 기간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도 정해서 계약에 따라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일이다. 이것을 예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 계좌 개설, 은행 거래를 하기 위해 새 통장을 만드는 일을 계좌를 개설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수수료,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해 준 대가로 주는 요금이다. 우리 은행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때는 수수료를 좀 주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일을 해준 대가로 주는 요금, 수수료. 그다음에 대포통장 하면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 게 대포통장이에요. 그러면 대포통장이란 실제 사용하는 사람과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통장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폰뱅킹, 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은행 볼일을 볼 수 있어요. 전화로. 그것을 폰뱅킹.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인터넷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 볼일을 다 보는 거죠. 그것이 인터넷 뱅킹.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 핸드폰으로 은행 일을 보는 거예요.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으로 하는 금융거래 서비스를 모바일 뱅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에 가면 입구에 현금 자동 입출금기 기계가 이렇게 서 있죠. 그것을 ATM기라고 합니다. ATM, 현금 자동 입출금기.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할 때 본인임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공인인증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계좌 비밀번호죠.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 이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겠죠. 그 다음 보안카드.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입력해야 하는 개인 난수표가 있어요. 이렇게 번호가 쫙 써여 있는 거 있죠. 그런 카드를 한 장씩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보안카드라고 하고, 보안카드 대신에 OTP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 뱅킹 할 때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기입니다. 한번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번호가 계속 생기죠. 그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우리들이 많이 쓰는 것이 신용카드인데 대금 지불을 은행이 미리 해줘요. 미리 하고 일정 기간 후에, 보통은 한 달 후죠, 자동적으로 갚게 하는 신용거래 지불 수단이다. 그 다음에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내가 은행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쓸 때마다 바로바로 빠져나가죠. 은행 계좌 잔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불 카드이다. 바로바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은행에 돈이 넣어놓은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잔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금융 용어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84쪽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알면서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사기는 금융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는 불법 행위이다. 다단계 피라미드 금융 사기, 보험 사기, 허위 투자 설명회를 이용한 사기 등 종류가 다양하다. 여러 가지 금융 사기가 많다는 거죠. 여러 종류의.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 피싱이다. 네, 전화를 해서 비밀번호나 계좌나 이런 걸 알아내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 정보를 한번 볼까요? 개인 정보와 이제 낚시가 합쳐져서 피싱이라고 하는데, 카드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 수법을 피싱이라고 합니다. 개인 정보와 낚시가 합쳐져서 피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보이스 피싱이죠. 음성과 피싱 합쳐져서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데, 전화와 같은 음성 수단을 통해서 개인 정보를 탈취해서 피해를 주는 사기 수법이다. 그래서 비밀번호나 계좌나 주민번호나 이런 것을 알려달라고 하죠. 보이스피싱은 전화와 같은 음성 수단으로 개인 정보를 탈취해 피해를 주는 사기 수법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예금을 보호해 준다고 하면서 개인 정보를 빼내는 거죠. 이런데 속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녀나 친구, 친척 등 지인을 사칭하거나 급하게 돈을 보내라고 한다. 자녀나 친구, 친척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품 당첨이나 경품이 당첨됐다고 하거나, 그 다음에 카드 결제 내역을 가짜로 보내서 전화를 유도한다. 네, 저도 카드가 결제가 됐다고 하면서 문자가 왔었어요. 그러면 내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카드가 결제가 됐다고 하니 확인해 보고 싶겠죠?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보내준 전화로. 그러면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걸 다 알려주게 되죠. 제 친구가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드 회사에서 카드 결제 내역을 보내주지 다른 데서는 절대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으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융회사를 사칭해서 싸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다. 네, 이러면서 개인 정보를 빼내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이 싹 빠져나가는 사기를 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위의 사례와 같은 전화를 받았다면 최소한 전화번호 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음을 뜻하므로, 일단 전화번호는 뭔가 노출이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일단 빨리 끊고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112 경찰청이죠.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그 다음에 1332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 85쪽 보겠습니다. 네, 창의적 체험활동인데요. 은행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은행이 하는 일은 예금도 있고 대출도 있고 환전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ATM 기기도 있어요. 현금, 자동, 입출금기죠. 입출금기. 그 다음에 공과금 수납하는 기계도 있고. 그러면 예금, 대출, 환전 이런 것이 은행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럼 1번. 기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경우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ATM 기기로 가야 되겠죠.
ATM 기기로 가서 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여행을 가기 위해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경우 어느 창구로 가야 할까요?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을 바꾸는 것을 환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전. 그 다음 3번 예금을 할 경우 어느 창구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예금이라고 써여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예금 창구로 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알아두면 편리한 금융 용어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도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볼일을 볼 때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까지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